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 오늘 저녁입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희망과 꿈이 용솟음쳐야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과연 그런 꿈과 낭만을 논할 그런 자리도 그러한 때도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진하게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뭔가 힘이 되어 드릴 만한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되겠는데 저로서도 대단히 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신년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들이닥칠 거대한 재난과 같은 그런 격변의 소용돌이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올 듯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종속 변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형편과 미국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그 거대한 물결 속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20년 전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즉 1904년에서 시작한 전쟁이 1905년에 끝나면서 결국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을사늑약, 소위 을사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이 나라의 국권이 일본 제국주의에게 빼앗기고 외교권이 박탈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120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120년 전의 상황이 지금 제 눈에는 마치 데자뷰처럼 미술 시간에 했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투영돼서 보여집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요, 뭐니 해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거대한 세계사의 변화 동향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 하찮은 무슨 국힘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것들의 대립 양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유 우파 애국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의 대립이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 일면 그런 점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과거 같으면 냉전 시기에 미소가 대립을 했습니다만요, 현재는 미중 간의 소위 세계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 목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안미 경미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안보도 미국이요, 경제도 미국이요 라고 하는 점이죠. 과거처럼 안미 경중이다 그러면서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루 먼저 가니까 20일 후가 되면 도널드 J.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 첫째 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행정명령을 바꿔놓을까요? 예상되는 것은 국경 문제,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던 석유 송유관이 있었죠. 킹스턴 파이프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문제, 그 다음에 CDC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해왔던 여러 가지 약품에 관한 이야기들, 혹은 백신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구 트위터를 인수해서 한 80%를 직원들을 감원을 했더니 회사가 더 잘 되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자, X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언론을 좌우하고 있죠. 자, 이제껏 말했던 레가시 어쩌고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 다 끝났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47대 대통령 뽑는 선거를 통해서 확실한 거는 공화당이 이겼다는 것보다도 미국의 소위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매스미디어들이 초토화돼서 이제는 거의 숨을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공룡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철량하게 됐습니다. ABC 방송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겁이 났으면 트럼프 쪽에서 10억 달러를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아예 먼저 납작 엎드리면서 1,500만 불을 기부할 테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트럼프 도서관에다가 1,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것으로 매듭을 졌죠. 자, 앞으로 금융치료를 받을 미국의 언론사가 한둘이 아니고 금융치료를 받아야 될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 언론사 재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 건방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조차도 지금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바짝 수그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마찬가지죠. 뭐 저커버그 같은 애들은 이미 겁에 질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국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바뀐 거는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덩달아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의 변화의 그 거대한 조류 속에 타지 못하고 있는 한 안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가련한 대한민국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윤석열을 지켜야, 윤석열을 구해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연일 광화문에서 아니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찬반 진영의 시위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위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고시를 복구한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하는 행태를 보시면요, 일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오적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불행하게도 저랑 같은 경주 최가는 아니지만 최시성을 가진 한 자가 이번에 기가 막힌 행동하는 것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분개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한 흐름을 밟아와서 살아왔던 애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 자, 지금 현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아, 탄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 자리를 계속 이어먹기 위해서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연명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정권을 잡을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국립대학을 나왔다고 하고 국가에서 보는 시험을 통해서 관료가 되었지만 그런 아이들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다? 오직 연명하고 자리 차지하고 소위 그를 세상에서 공명심을 높이고 출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바로 최상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그 빌어먹을 관악산에 있는 한 학교는요, 시진핑의 기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것들이 역사교육 한번 제대로 안 받고 이 나라의 사상과 인연교육 제대로 안 받은 것들이 지들이 가장 똑똑한 집단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붙은 애들이 그 생각이 더 심해요. 그러나 이번에 보셨죠? 얼마나 야비하고 더럽고 추한 놈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요. 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 달고 있는 애들 전부 다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저 별 한 개라도 더 달고 더 많은 시간을 국가의 녹을 받아먹고 연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자,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린베레 출신의 소령이
예비역 소령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민간이 국방장관 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린벨에서 소령 출신이 팍스뉴스 주말 프로그램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언론인이었죠. 자, 그 사람이 젊다, 계급이 장군이 아니다,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태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관료들 보면요, 무슨 서울대학교 나왔다면 엄매 그 사람이 엘리트네 이렇게 얘기하죠. 전부 개소리입니다. 망언이에요, 그게 다. 그러면 이번에 국방장관 된 피트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학부가 프린스턴입니다. 석사는 하버드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여성들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아이비리그를 다 나왔어요. 프린스턴도 아이비리그, 하버드도 아이비리그예요. 자, 그러면 과연 트럼프의 한 장관 임명자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하다고 하는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클 월츠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도 그린벨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오호, 장군도 아닌 자예요. 한국에서 말하면 똥별도 하나 못 따라본 별 볼 일 없는 대령 출신입니다. 자, 과연 별 볼 일 없을까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의 똥별들이 이번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아마 거의 대부분 제거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 같은 아주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똥별들 다 모가지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똥별들이 군에만 있을까요? 국정원에는 없습니까? 이번에 국정원 차장하기로 했던 홍장원이라는 애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야당 인사들 찾아다니면서 이중필내는 거 다 보셨죠? 그 자를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쓰레기보다 못한 놈을 국가 중추신경망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의 2번 타자 차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분탕질하고 적과 내통했던 그놈은 지금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잘 쉬고 있다 그래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죠. 교육부는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부 저것도 없애버려야 되겠죠. 옥상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이념과 사상교육을 역사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육부나 문체부가 자기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아르헨티나의 모레이 대통령처럼 교육부, 문체부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가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더치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이런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기간은 앞으로 2년 202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날 모든 걸 마치겠다라는 지금 가상의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연방정부, 주정부의 개혁 작업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탱크에 올라타자. 브레이크 없는 탱크에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다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 현재 이번에 계엄령, 소위 마샬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전에 미국과 아무런 교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갖고 또 누구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기 바래요. 그러면 사전에 미국과 교감이 없는 계엄령 선포, 주한미군 한미연합 사령관에게도 미통보, 주한 미국 대사에게도 미통보 한 상태에서 계엄령이 발동이 됐어요. 굉장히 뭔가가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좋게만 생각하면은
사전에 미국과 교감도 있었고 미리 연락이 갔고 그렇게 하고 부정선거를 밝혀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와 함께 협업해서 부정선거를 일소한다. 중국 공산당을 박살을 낸다. 한미 간에 보다 더 공고한 협력 체계가 완성이 될 거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 제일 안 좋은 모습은 뭐예요? 미국과 통보도 없었고 사전에 교감도 없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뭘 할 것도 없는데 괜히 폰만 잡았다가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자, 포렌식 한다 어쩐다 얘기했는데 결국 나중에 1월 20일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저같이 인생을 살아왔던 좀 특별한 직업을 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계획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획표가 순서대로 딱딱 진행이 돼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그와 정반대로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혀서 실패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가? 이걸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는요, 최상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둘 다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탱크에 올라탈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자, 브레이크가 안 달린 탱크에 올라탔을 때 그 탱크 앞에 있는 적들은 포탄에 맞아 죽고 무한 궤도에 깔려 죽고 쓸려나가고 다르게 없어질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앞날이 탄탄하게 미래가 소위 광명의 대도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브레이크도 없는 질주한 그 탱크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한궤도에 내가 깔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그 포탄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지금 국제 상황이 그렇다라고 지금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일본과 이미 맺어놨어요. 일본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해 올 경우 하시라도 그 전장터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았는데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는다. 경제력은 10위 안에 이미 들어섰다. 여러 가지 통계가 많죠. 그러나 핵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래식 전력은요, 결국에 극히 부조화된 그런 평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탱크 1000대를 갖고 초음속 전투기를 몇천 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자와 핵무기가 없는 자와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바로 우리 한반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이번에 브레이크도 없는 전차를 몰고 광야를 질주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홀딩, 멈춰서거나 브레이크를 잡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아예 안 달렸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가 연료를 가득 싣고 포탄을 가득 싣고 그리고 광야를 질주할 때는 뭐죠? 적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는 우리가 바이패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중국을 해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수천 수만 대의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를 타고 달리는 트럼프 군단을 같이 그 전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린 뭐가 돼요? 팔자고쳐요. 중국 땅도 뺏어올 수도 있어요. 많은 이익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계속해서 친중을 하겠다? 안 될 얘기죠. 친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국과 함께 공도 동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도 동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후손들이 다 거지가 되겠죠. 살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거지 되겠죠. 베네수엘라 탓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한순간에 갑니다. 중국이 멸망하면서 같이.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선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우리도. emotionally, 감정적으로 트럼프한테 대해서 Hi bro, I like you, I respect you, I admire you, and
I want to collaborate with you. 너와 협조하고 싶다. 난 너를 존경한다. 어? 정말 그 노선이 아름다워. 이래가면서 우선적으로도 얼굴 표정상으로 건네지는 말부터 트럼프하고 좋은 감정이 왔다 갔다, 즉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무엇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응? 대통령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장관 그 어디도 미국과의 좋은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국무위원들이, 모든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그거는 저희들 같이 미친놈들이나 훈련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지, 요즘의 공직자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내가 왜? 미쳤어? 워라밸 하면서 긴 시간 붙어먹고 국가로부터 돈이나 쪽쪽 빨아먹어야지, 이런 생각들로 공직에 있지, 국가와 국민, 민족 결의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나라의 교육, 역사교육 특히, 그리고 이념교육, 사상교육을 안 시킴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이런 우파 유튜버 흉내내는 애들도요, 이것 때문에요. 돈 때문에. 에? 과거 뭐 내가 딴 따라 했던 뭐 좌파했던 간에 상관없어. 지금 내가 우파인 척하고 나와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돈이 뭡니까? 그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 집안이 잘 되던가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결국 깨끗지 못한 물질 문명에 썩어서 글로 동화되어서 모든 가치의 척도가 물질로, 돈으로, 금으로 환산이 되어버린 까닭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성당은 안 그렇고 사찰은 안 그렇습니까? 수준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저희 때 같으면요, 반에서 70명 중에 68등, 9등, 70등 하는 이 정도 애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문교부 인가도 안 난 신학교 가는 거예요. 목사님 되겠다고. 아, 경건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해요. 지혜비가 목사님은 그 공부도 못한 애들이 그렇게 신학교 가갖고 지금은 막 들어보면 무슨 뭐 대학원 뭐 이사장도 하고 뭐 이렇다 그래요. 응? 제가 뭐 걔네들 그동안의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쌓아서 그렇게 간 애들이, 아니 성경 공부한다고 갑자기 인간이 바뀌어집니까? 응? 전라도에서 태어나갖고 지금도 김다중 선생님이란 막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부된들, 목사된들, 스님이 된들 올바른 말 전할 수 있습니까? 응? 카말라 해리스처럼 깜도 안 되는 것이 나와갖고 깍깍깍깍거리고 말이야, 이상한 이티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천박한 웃음을 지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여자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야 한국이 좋았을 텐데 하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종교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트럼프는 개새끼야, 미친놈이야, 쌍것이야 이래가면서 미국 국민들이 복음주의로 각성을 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메이플라워의 정신을 찾아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미국을 세웠고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대통령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는지를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 선거 랠리를 하면서 그 복음주의가 다시 각성되도록끔 부활시켰잖아요. 미국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계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고시를 받다 하는 애들이 이번에 경제부총리 최상무의 경우도 보지만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 기회를 타서 가는 거야. 절대로 정직, 결기, 애국심,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내 한 목숨 바쳐서 헌신하겠다. 그것도 개나 갖다 줘라 이거야.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오래 살면 되는데. 응? 우병우 같은 애들 예를 들어볼까요? 우병우가 통진당 해상을 2014년도 하고 나머지 잔당들까지 다 해서 제거했더라면은 오늘같이 한총련이나 이런 쪽 애들이 바로를 하고 까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자식이 우병우라는 놈도 걔가 그 국가관이 없는 애 아니야. 오로지 개인 출세. 응? 그 알량한 검사. 내가 이번에 재판을 그 김규현 원장 때문에 고발에 대해서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내가 진짜 정말로 대학교 때 내가 고시를 안 보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응? 고시를 봤으면 머리가 썩어버렸을 거 아니야. 특히 사법고시. 검사를 갔든 뭐 판사를 갔든 뭐 변호사를 하든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돈 앞에 노예들이야 다. 돈 앞에 노예. 응? 국가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응?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유서를 쓰고 다녔던 저 같은 공작관에게 지금 죄를 지었다고 덮어 씌우는 거 아니야. 비밀 누설한 것도 없는데 덮어 씌우는 거 아니야. 누가? 국정원에서 김규현과 그 일당들이. 응? 그 일당들 가운데는 이번에 윤 대통령을 갖다 배신한 홍장원이 그런 놈들이 그 당시 특보로 있으면서 같이 부안해동 했죠. 응? 또 뭐 매월 800에서 1000만 원씩 공금 횡령한 그 김승현이라는 또 다른 특보도 그 당시 그 옆에 있으면서 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응? 국장 차장 했던 애들 전부 다 고려대학 출신들인데 얘들도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미 당시 안기부 중앙정보부 뭐 이런 그 우리 요원들한테 포섭이 돼서 뿌락지했던 놈들이야. 알고 봤더니 난 회사에 있을 때 그것도 몰랐어요. 내가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이놈들 어떤 놈들인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차장을 했던 권춘택이도 고대 뿌락지, 국장을 했던 남기직이도 고대 뿌락지 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동료들을 배신하고 뿌락지 했던 애들을 정보기관에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죠. 자, 국민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자기가 믿는 신이 있으면 그 신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제발이지 도널드 트럼프호와 함께 그 브레이크도 없는 전차에 같이 탑승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종교인들이 말이에요. 무슨 뭐 성령으로 뭐 거듭나고 뭐 이런 소리 뭐 근사한 소리도 하잖아요. 야,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찾을 거야. 응?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났는데 베트남 망하고 나가고 그 신부놈들 중놈들 먼저 잡아다 처형했던 거 다들 기억하죠. 응? 월남 패망대라고 그렇게 나와서 데모하고 그러던 놈들부터 잡아다 죽였어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자유스러운 환경에서도 적응 못하고 맨날 반정부 투쟁하고 이런 새끼들은 반드시 변절한다니.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 시절에 정보기관에 포섭이 돼가지고 돈 받아먹던 뿌락지 하던 놈들이 정보기관에 들어와서 걔네들이 올바른 일 하겠어요? 오로지 개인적인 출세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겠지. 지금 현재도 그런 게 한둘이 아니라고. 국정원 안에는. 그러니까 나라가 총체적으로 좀 썩어버렸어요. 군대는 군대대로 썼고 공직 일반 사회는 공직대로 썼고 정보기관 정보기관대로 썼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처럼.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동행을 하거나 동행을 하면서 새로운 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런 사람을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죠. 기존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을 뽑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저 국힘당에 오세훈이라고 그 뭐 무상급식 갖고 건방지게 그 자리 박차고 나와갖고 나중에 박원순이가 3번인가 연임시키잖아요. 그 덕분에 서울시가 쫄딱 망했죠. 응? 그 다음에 권영애가 안기부장할 때 그 밑에 특본가 뭔지 와갖고 있으면서 해롱거리면서 5.18을 갖다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었던 그런 검사 출신 하나 있어요. 지금 대구시장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대통령 하겠다고 껄떡거리고 있는데 그 하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 마누라들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누라 수준 안 되면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죠. 지금 후진 마누라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나라가 지금 몇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대중 마누라, 노무현 마누라, 문재인 마누라, 윤석열 마누라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준인가? 그러니까 수신 제거가 안 된 놈이 치국 평천을 하겠다고 엉덩이 들썩거리면 나라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수신이나 먼저 해. 응?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애들. 너희들은 자식들아 판례 갖다 놓고 그런 건 해 임마 니들은. 무슨 정치를 해 건방지게. 응? 대가리 속에 드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제는요 어떤 정치를 하는 애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좀 방정맞은 소리 해볼까요? 우리가 트럼프가 몰고 가는 그 브레이크도 없는 탱크에 못 올라타잖아요. 올해 경제적으로 우리 붕괴될 수 있어요. 예? 문재인이 저 도둑놈 도둑대들이 국가에 쌓아놓은 부채대가 너무 많아. 그 돈들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지만,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건 돌리기 하듯이. 누구 자리 뒤에서 빵 하고 터져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 대통령 아닙니다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또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없다?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 이재명이도 어차피 지금 해가 바뀌고 지금 2월, 4월 내로 진행이 되고 하면은 저놈도 감방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열심히들 간구하시고요. 미국 쪽에다가 모든 통로를 통해서 편지들 보내세요. 영어로 써서. 그동안 영어 공부한다고 돈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미국에서 한국에는 소위 말해서 가칭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미 동맹당 같은 이런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미국과 같이 손 딱 잡고 중국 공산당 해체하고 아시아 평정해버리는 이 작업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에도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야 중국과 군비 경쟁도 해서 중국 공산당을 망하게 하는데 큰 역할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대만에도 못 쳐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그 분담금을 내잖아요. 전부 다만 한 35억 달러 되는 것 같아요. 한 5조 원 되는데요. 그거 만약에 트럼프 얘기대로 100억 불을 얘기했어. 줄게. 다 받아가. 주는 거야. 그러면 35억을 제하면은 65억 달러가 남죠. 그럼 그 돈을 뭐 할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야, 사드 포대를 5개 더 갖고 올래? 10개 더 갖고 올래? 그것도 안 되면 니네 중국 나오는 거 불편하잖아. 중국 쟤네들 조선산업, 해운산업 다 망가뜨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한국이나 일본에서 엔진, 주요 선박 부품들 금수저치 때려주자고.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야. 배 못 만들게. 그 다음에 미국의 제7함대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지금 일본 요코스카에 있다고요. 거기 지진 때문에 위험하니까 제주도로 와. 나머지 내내 65억 불 남았지. 그걸로 우리나라 건설회사, 토목회사 불러다가 제주도에다가 활주로 닦고 공항 만들고 항구 만들고 해. 흑산도 가고도 거기다도 지어. 뭐 활주로 항구 준설하고, 덕적도일 때 섬들 몇 개 좀 이어서 매립하고 대단히 제2의 영종도 공항 같은 것도 만들자고. 군사기지로. 백령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딱 우리가 시설 투자하는데 65억 달러 정도 넣고,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이 아니죠. 태평양 함대사령부의 미군들이 육해공 해병대가 다 한반도 주변으로 올 수 있게끔 해놓으면
중국이 숨이라도 쉬겠습니까? 자, 이런 큰 포부를 갖고 7광구 사업도 일본, 미국과 하고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석유가스를 파내서 황금알을 갖다가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는 이런 일을 앞으로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그리고 중국한테도 야, 니네 1950년도에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 한 3조에서 한 5조 달러 정도 배상해라. 그거 배상 안 하면 앞으로 니들하고 우리 거래 안 한다. 배상 못해? 그럼 동부삼성이라도 내놔. 아니면 산동성이라도 내놔. 땅으로라도 갚어. 이렇게 해서 중국한테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우리가 보상을 받아내야 되겠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받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당했잖아요. 6.25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려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면 그 전차에 우리가 동승을 해야 돼요. 탑승을 해야 된다고. 이걸 못한다. 뭐 이번에 정영진 씨도 뭐 미국 갔다 그러지만 내가 접대도 얘기했잖아. 그 사촌 이지용이하고 어깨동무하고 조중동에다가 니네 삼성그룹에 삼성 산하에 있는 어떤 회사도 거기다 광고 주지 말라고. 3개월만 광고 주지 말아봐. 조중동 문 닫아야 될걸? 돈이 없어갖고. 응? 뭐 그 회장하는 놈들이 회사 살리기 위해서 지 돈 낼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짓 안 하죠. 왜? 걔네들도 기회주의자니까. 이참에 미국의 언론사들 지금 금융치료 받고 지금 하나 둘씩 도산할 거예요. 응? 한국의 이 못된 언론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욕지거리 얼마나 썼어? 그거 전부 다 해갖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다가 신고하시기 바래요. 한국에 조중동 또 뭐 한겨레 뭐 오마이뉴스 이런 애들 있죠. 경향신문 이런 애들이 트럼프 당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욕했다고 쫙 그 기사들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미국에다가 알려주시라고. 금융치료 받아야 돼. 응? 멀쩡한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뒤에서 칼 꽂은 데 대한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많이 할 거나 있나? 뭐 한 30억 불에서 50억 불 정도 소송 걸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대충 그게 뭐 한 7, 8조 원 될 테니까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손해배상 내더라도 신문 계속 돌리겠죠. 아마 5조 원 정도 돈 벌금 내고 신문사 돌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부가 워낙 많아갖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도 외교부도 국방부도 어디도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뭐라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뭐 장문을 하시든지 해서 자꾸 미국의 뭐 국토안보부도 좋고 CIA도 좋고 FBI도 좋고 미국의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국가정보 공동체에다가 이걸 보내주세요. 자꾸 보내서 알려야 돼. 그래야지 한국에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때려잡고 우리가 중국 공산당 해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로 5편째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다 보냈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감이 빠르신 분들은 어제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너래티브, 이 수사하는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감 잡은 거예요. 이제 트럼프 어느 정도 한국 놈들이 내가 제일 혐오하는 문재인이라는 자식을 여지껏 지켜준 놈들이구나. MBC 같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얻어 맞아야 될 그런 놈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날뛰고 있구나. 북에서 지시를 받는 민노총이라는 놈들이 이런 식의 간첩 집단인데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바로로 해서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구나. 이제 트럼프 쪽에서 감을 잡았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브레이크가 없는 트럼프 전차에 올라타야 돼. 못 올라타면 끝나는 거야. 깰바진 놈들이 우보호시 이런 말해요.
소의 걸음과 호랑이 눈빛. 뭐 신중하고 이런 개소리한 놈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게을러 빠져갖고 일 열심히 안 한 놈들이 그따 소리예요. 이제는 뭐가 돼야 될까요? 호보호실해야 돼. 응? 호랑이처럼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보고 사전에 파악해서 점프하는 순간에 적의 목덜미를 채서 단 한숨에 숨통을 끊어버리는 바로 호랑이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시작은 미미할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와 함께 동행하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고착화되면은 중국 동국 삼성 만주벌판 따먹는 거 일도 아니죠. 어디까지 갈까? 몽골까지 가, 카자흐스탄까지 가, 더 나가서 헝가리까지. 마치 과거에 징기스칸이 아시아 대륙을 다 집어삼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금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40대 50대 얘네들이 큰 문제예요. 모든 기준이 릴렉스하고 돈 버는 거야. 그 돈을 어떻게 벌든지 상관이 없어. 돈이면 돼.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 교육도 엉망이 되죠. 아시겠죠, 국민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현명하게 살아갈 길은 브레이크 페달도 없는 트럼프 탱크에 올라타자. 그 탱크에 올라타지 못하는 자는 도태되고 죽는다. 여러분 죽는 거 겁나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약간 멘탈이 이상한 놈들은요, 죽는다 그래도 겁이 안 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전쟁 이코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디 뭐 제주도로도 마라도라도 저기 청산도로도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저처럼 적어도 100명은 죽이고 내가 죽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피난을 가겠습니까? 응? 밀려오는 적들을 보고 때려잡는 그 쾌감을 느끼겠죠. 핏물로 강물을 이루어내죠. 그런 각오 없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나 자신만 돌아보지 마시고요. 내 자녀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나라의 100년, 1000년 후를 생각하시고 나 자신 정도는 기꺼이 조국과 역사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의 마인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독일의 철혈제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내 조국 독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나의 피와 눈물과 땀을 이 땅에 바치는 거라고 고백했던 그 비스마르크의 얘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피땀, 나의 눈물방울 한 방울까지도 깨끗이 짜내서 이 조국 강산에 뿌려 이 강산에 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내 조국을, 이 민족을 중흥시키는데 내 목숨 하나 정도는 기꺼이 즐겁게 바쳐야 되는 그런 정신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 이번에 우리 검은벨의 후배들이 그런 식으로 썩어 빠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검은벨의 노래를 생각하면요,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예? 검은벨의 노래 갔다 오신 분들 다 알겠죠? 보아라 자랑스러운 검은벨의 모, 무쇠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랴. 하늘로 뛰어올라 구름도 찬다. 검은벨에 가는 곳에 자유가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 길이 지킨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이 검은벨의 노래가, 물론 요즘은 무적의 사나이가 무적의 전사들로 바뀌었어요. 왜? 여성 동물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응? 그런데 아니, 이런 멋있는 이 검은벨의 뭐 군가를 부르던
이 우리 특전사가 저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내가 707 진짜 예전에 부대장 했던 뭐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선배님이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 부끄러워서. 응? 지금 우리가요 정말로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응? 과학계도 뭐 잘하고 있다 하지만 또 과학계에 가서 물어보면요 온갖 간신 놈들이 프로젝트 따내고 먹고 돈 빼먹고 학생들 노동력 착취하고 뭐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을 벌려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이 나라 사회가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 참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왜 트럼프 보십시오. 내가 내 조국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A4 용지가 필요가 없잖아. 78 먹은 할아버지가 왜 종이가 필요하고 텔레프롬프터가 왜 필요하지 좌우에. 자기가 느낀 대로 공부한 대로 또 부하 직원들이 나한테 알려준 대로 다 입력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맨 얼굴로 나와서 1시간이고 3시간이고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자 같으면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한다고 나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처럼 A4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 그 친구는 어디 나가갖고 외국 정상들 만나서 간편한 인사하는 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적어도 뭐 3, 4개국 이상은 좋겠고 적어도 한 2개국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요즘에 영어가 그게 외국어입니까? 공용어인데 영어하면서 지 외국어인데 별 미친놈다고 한다 그래요. 영어 할 줄 아는 게 왜 그게 외국어를 해요? 공용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자아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도 버리시고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자들부터 고위직에 있는 놈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좀 최상목이 같은 애들이라고. 다 그래. 뭐 외교부도 그러고 뭐 국방부, 국정원, 뭐 통일부, 모조리 모든 부서가 그래.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망할 때는요 한번 화끈하게 확 망하고 그리고 세수는 새 부대에 넣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받고 참 좋지 못하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 밤에 저도 또 이렇게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한편으로 잘만 초신하고 우리가 자세를 바꾸면요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그 호랑이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탄탄대로를 갈 수가 있으니까 다들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좀 더 인내하고 강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